자, 아빠를 찾는 괴물 프랑켄슈타인. 백시연도 들으세요. 동화 속에 나온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열심히 연구를 해요. 번개가 반짝하고 천둥이 우르릉 꽝꽝 하늘을 울리던 어느 날 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연구실에서 무언가가 벌떡 일어난답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명을 가진 괴물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동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과학을 이용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백시연도 대답하네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람의 몸도 수많은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전자가 뭐냐고요? 여러분과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잘 살펴보세요. 생김새가 많이 닮았지요? 그건 여러분이 부모님의 특징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징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전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와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어내면 그 둘은 같은 특징을 갖게 되어요. 이런 거를 유전자 복제라고 하지요. 울지 마세요. 알겠죠? 유전자 복제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 복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복제양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노피라는 복제의 개가 태어났고요. 이런 유전자 복제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동물을 되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좋은 특징을 가진 유전자들만 모아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죽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구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며 그런 연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연씨 조용히 하세요. 어느 마을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살았어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밤낮으로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박사의 연구실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무시무시한 연구를 하고 있대요. 어떤 연구냐고요? 바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시연이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알겠죠?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어요. 내 아들아, 이제 눈을 떠라. 그러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무엇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그건 너무 무섭게 생긴 괴물이었어요. 으악! 내가 괴물을 만들다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우당탕 꽝땅. 박사는 괴물이 무서워서 고향으로 도망쳤어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요? 시연아,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아들을 괴물을 만들었더니 괴물이었더라는 거야. 이제 막 눈을 뜬 괴물은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아빠는 왜 날 버리고 사라졌을까? 난 왜 남들과 다르게 생겼지? 저것들은 다 무엇일까? 괴물은 연구실 여기저기를 추적거렸어요. 그러다 박사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에는 박사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적혀 있었어요. 그래, 아빠의 고향으로 찾아가자. 아빠를 만나서 궁금한 걸 모든 걸 물어봐야 되겠어. 박사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어요. 괴물은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구걸해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외쳤어요. 저리가 괴물아! 그리고 돌을 던지며 도망갔죠. 괴물은 그런 사람들이 미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고 난 싫어해. 나를 싫어해. 괴물은 박사가 원망 들었어요.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괴물은 오랜 여행 끝에 박사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저 갖다 귀대 대도. 자, 이거 어쩌? 아니 업어주면 안 돼. 힘들어서. 아니 진짜 먹었어. 아니야 이거 자 이거 하랄까 이거. 자 이거 틀어줘 이거 요거 자 요거 가운데 파란 거. 그리고 귀 늘어. 그렇지. 괴물은 오늘 밤은 깊었으니 내일 아빠를 만나야겠다. 괴물은 근처 숲에 숨어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괴물이 눈을 막 감는 순간 부스럭부스럭 누군가 괴물을 향해 다가왔지 뭐예요. 바로 숲속을 헤매고 있던 어린 소녀였죠. 신기하게도 소녀는 괴물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괴물은 소녀를 위해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따뜻한 타롯을 주고 밤새 동물들로부터 지켜줬죠. 소녀는 괴물의 다리를 베고 새근새근 잠을 들었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몰려왔어요. 소녀를 잡기 위해서 바쁘게 걸어다녔죠. 그러다가 괴물과 소녀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괴물이다! 괴물이 소녀를 해치려고 한다! 사람들은 괴물 위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저를 지켜주었어요. 소녀가 사람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보이지 않겠어요. 괴물은 박사를 보자 너무 기뻤어요. 방방놈의 박사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저 한참 자게.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아니야. 배고파서 죽었는데 반절씩만 먹여 나눠서 먹여. 아빠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찾아왔어요. 박사는 벌벌 떠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 다가오지 마. 박사는 도망치려다 그만 빠당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괴물이 박사님을 해쳤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박사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괴물은 너무 슬퍼 엉엉 울었죠. 아빠가 많이 다쳤나요? 저도 따라갈게요. 그러자 아빠가 많이 다쳤나요? 저도 따라갈게요.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내며 괴물을 막았어요. 또 누굴 해치려고 저리 가! 그날 밤 괴물은 몰래 창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괴물은 박사를 보자 눈물을 폭포처럼 흘렸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보살펴 드릴게요. 그리고 죽어가는 박사를 업고 도망쳤어요. 그날 괴물을 본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때 괴물이 팡팡 울면서 박사를 업고 갔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슬퍼 보이면든지 나도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괴물을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이게 끝이었네? 반전동화. 마음만 따뜻하면 무섭지 않아. 만약 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무시무시하다. 난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거짓말. 너 같은 겁쟁이가 겉모습은 괴물이라도 착한 마음씨를 가졌잖아. 난 그와 친구가 될 거야. 괴물은 아빠를 찾아가느라 힘든 여행을 했잖아요. 만약 여행 중에 괴물이 착한 마음씨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댓글이나 답글로요. 그리고 아빠를 찾아가는 괴물에 대해서 반전 동화를 해보겠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집이 있었어요. 이곳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며 작은 텃밭을 가꾸었지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누군가 비를 흠뻑 맞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저희 집을 찾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그런데 손님이 움직일 때마다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가 쿵쾅 쿵쾅, 숨소리가 쿡쿡. 손님은 바로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손님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폭신한 이불로 참자를 만들어 주었고요. 괴물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했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친절한 분들은 처음 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날 비가 그치고 햇님이 팡긋 떠올랐어요. 괴물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힘이 굉장히 세고 키도 무척 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럼 지붕을 고쳐줄 수 있겠니? 네, 금방 고쳐드릴게요. 괴물은 지붕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힘센 팔로 뚝딱뚝딱 망치질을 했죠. 그런데 지붕을 거의 다 고쳤을 때 괴물은 그만 손가락을 다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파. 할머니는 괴물의 손가락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붕대도 감아줬어요. 너는 참 커다란 손을 가졌구나. 네, 제 손은 얼마보다 더 크고 힘이 세요. 그냥 손가락이 다 나오면 우리 텃밭에 있는 바위도 치울 수 있겠니? 그럼 손가락이 다 나오면 우리 텃밭에 있는 바위도 치울 수 있겠니? 그럼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괴물은 곧장 텃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으라차차, 바위를 단숨에 들어올리니 휙 던졌어요. 쿵! 그날 저녁 괴물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괴물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언제 혼자 어디 가고 있었니? 저를 버린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모두 도망가고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저를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는지요? 할머니는 괴물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너는 무섭지 않단다.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아주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 않냐. 언젠가 착한 마음씨가 내 얼굴에 드러나게 될 거란다. 이게 반전동화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손자가 괴물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당신은 마음씨가 따뜻하고 친절해 보이는 걸요. 키가 좀 크고 힘도 세 보이기만 하지만요. 괴물은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 괴물은 아무도 모르게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빠를 찾아 함께 살고 싶어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프랑켄슈타인의 아들 올림. 그 후로 괴물은 아빠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아유, 그랬군요. 괴물이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표지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댓글, 구독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